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유석입니다. 예전보다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져서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은퇴해서 쉴 나이에 활동을 하게 되다 보니 사람들은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 동안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나에게 맞는 시술이나 개선 방법을 찾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문의하시고 시술 받으시는 것이 보톡스와 필러입니다. 간단한 시술 중 하나인 보톡스와 필러이지만 시술을 결정하시기 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되는 의학상식을 준비했습니다. 피부의 노화 현상에는 다른 장기와 달리 시간이 흐르면 노화하는 내적 노화 외에 시간에 관계없이 노화하는 외적 노화가 있습니다. 내적 노화는 나이를 먹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노화로 인체의 모든 장기가 겪는 노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적 노화는 주로 햇빛이라는 외부 원인 때문에 생기는데요. 피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굴이나 목, 손처럼 밖으로 노출된 피부와 팔 안쪽이나 가슴처럼 노출이 잘 안 되는 속살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큰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노출된 부위는 쭈글쭈글한 데다가 검버섯 등 잡티가 많은 반면 속살은 피부가 처지긴 했어도 더 깨끗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햇빛에 노출된 피부가 그렇지 않은 피부보다 더 빨리 노화된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누구나 피부 노화의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면 동안 외모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름 개선과 노화 방지를 위한 시술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술들이 있어서 정작 대중들이 시술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름 개선과 노화 방지의 대표적인 시술인 보톡스, 필러, 스킨 부스터, 탄력 레이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톡스는 미국의 한 제약회사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상품으로 만든 상품명인데요. 너무나 유명해져서 현재는 고유 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식중독균의 내독소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여 근육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안과 의사인 앨런 스콧 박사가 사시나 안검 경련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눈 주변의 주름이 개선되는 것을 효과를 발견하여 미용 시술 쪽으로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미용 목적으로는 이마나 미간, 눈가나 콧대, 콧등 등 근육이 움직여서 생기는 동적 주름의 효과가 있고 피부에 얇게 맞는 메조보톡스는 잔주름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근육을 약화시켜 사이즈를 줄이기 때문에 사각턱이라든지 승모근, 종아리 등의 과도하게 발달한 근육을 축소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이나 안검 경련 등의 질환에도 쓰이며 또한 발한작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다한증을 치료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보톡스는 인체에서 면역 반응에 의해 전부 분해가 됩니다. 또한 대개 시술 시 사용되어지는 양은 아주 극소량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보통 3-4개월이면 몸에서 완전히 분해가 되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름이 서서히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부위와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시술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흔하게 겪는 부작용으로는 이마 부위에 시술되었을 때 안검하수가 심해지는 증상과 미간 부위 시술 시 흔히 사무라이 눈썹이라고 하는 눈썹 끝이 이렇게 치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술 부위의 변경이나 용량의 조절로 불편함을 얼마든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며, 어차피 시간이 조금 지나면 원상태로 회복되어 후유증이 남거나 하는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임상에서 수많은 보톡스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년간 주기적으로 시술받는 경우에도 내성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용량으로 자주 맞으면 내성의 발현이 좀 더 흔하게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 최근에는 내성을 덜 일으키는 보톡스 제품들도 출시가 되어 있으니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내성이 적은 보톡스로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필러는 영문으로 표기하면 FILLER, 즉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인공 눈물이나 관절 주사 등의 의료용으로 널리 사용되어지는 히알루론산으로 만든 필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우리 체내에 피부, 연골, 눈물 등의 자연 상태에서도 다량 분포하고 있으며 몸에서 생성과 흡수를 반복합니다. 히알루로니다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므로 녹는 필러라고도 말합니다. 필러를 녹이는 주사인 히알루로니다제 효소입니다. 이거를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켜 주름을 개선하거나 근육 볼륨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반면에, 필러는 패이거나 꺼져 있는 부분을 채워서 얼굴 윤곽을 교정할 때 사용됩니다. 또한 진피에 얇게 시술할 경우 피부에 박혀버린 주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러 시술은 시술 시간이 아주 짧으며 회복기가 거의 필요가 없고 필요시에는 녹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러는 눈밑, 악광대, 볼, 이마, 관자나 입술 등 볼륨이 필요한 곳과 코나 턱 등 윤곽이 필요한 곳, 그리고 팔자주름이나 이마 미간, 목 등에 박힌 주름의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가벼운 부작용으로는 멍이나 붓기, 홍반, 지연형 알러지 반응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금세 회복되므로 일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주 드물게 필러가 혈관에 주입되거나 너무 과한 용량으로 시술해서 혈관이 눌리는 경우 괴사나 실명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은 끊임없이 학회 등을 통하여 공부하고 수련하며 또한 조심스럽게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용 시술을 받는 분들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정한 용량을 선택하신다면 굉장히 편리하고 쓰임새 있는 시술이 될 것입니다. 보톡스와 필러는 바늘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멍이 들 수 있으므로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오메가3나 은행잎 추출물 등의 건강보조식품은 며칠 안 드시고 오시는 것이 좋고, 심장질환이나 혈관질환으로 아스피린 등의 약을 드시는 분은 시술 사전에 미리 고지하여 원장님과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안검하수가 있는 분들은 이마보톡스를 맞고 눈처짐 등 불편함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시술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톡스 시술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술 직후 열기가 많은 곳에 가면 다른 곳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우나나 찜질방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3-4시간 동안은 손으로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부위에 따라서 표종주름은 5일에서 7일, 사각턱은 2주에서 3주 후부터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각턱 보톡스 후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피해 주세요. 다음은 필러 시술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드린 약은 염증을 예방하는 약이니 꼭 복용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은 음주, 흡연, 고온은 피해 주세요. 시술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강한 압박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금증이나 통증은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시술받은 병원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먼저 피부 노화가 진행되면 수분량이 떨어지고 콜라겐이 줄어들고 모공이 커지고 잔주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 개선을 위해 피부에 직접 주입하거나 얼굴에 미세한 구멍을 내어 피부에 직접 흡수시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통칭하여 스킨 부스터라고 합니다. 이런 주사들은 제품마다 성분이 조금씩 다른데 연어 DNA에서 추출한 PDRN 성분도 있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히알루론산 등 피부에 필요한 각종 영양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사들은 피부의 보습력을 증가시키고 콜라겐을 생성시켜 탄력과 피부결이 좋아지고 피부가 두꺼워져서 잔주름이 개선되고 피부톤이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진피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기미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드물게 스킨 부스터를 맞고 부종이나 홍반,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알려진 스킨 부스터들은 실제 임상에서 아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자주 생기는 스킨 부스터들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려진 시장에 검증이 된 제품들을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 시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먼저 빛을 이용한 것을 레이저라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장비들은 빛을 이용하지는 않으나 편의상 탄력 레이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초음파와 고주파를 이용한 탄력 레이저들이 많이 쓰입니다. 먼저 초음파 장비는 피부의 스마스층, 즉 근막층에 에너지를 집적시켜 피부의 리프팅과 콜라겐을 생성시켜 탄력을 좋아지게 하고 피부 톤을 맑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0대가 넘어가게 되면 피부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탄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용 시술을 시작하는 분들은 가장 먼저 또 많이 접하게 되는 레이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피부에 열 에너지를 전달하여 탄력을 주는 고주파 레이저도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며 최근에 개발되어 나온 고주파 레이저도 통증이 적으면서 효과가 상당히 좋아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사 시술은 수술적인 성형에 비해서 부담감이 적어 가볍게 접근한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필러나 보톡스는 주사를 통해 특정 물질을 얼굴에 주입해 볼륨을 채우거나 주름을 펴는 시술입니다. 수술적인 방법에 비해 간편하고 시술 시간이 적어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수술에 대해서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시술이라는 점이 도를 넘어 불법 시술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보다는 병원의 시술 수가가 많이 저렴해져서 확실히 줄었다고는 느껴지지만 아직도 병원에 내원하기 부담스러워서 불법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불법 필러 시술은 성분을 알 수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상복귀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염증이 생긴 경우 녹일 수가 없어서 수술로 제거를 해야 하거나 염증이 심해질 때마다 달리 방법이 없어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렴하거나 편하다는 이유로 불법 시술을 받지 말고 정확한 진단과 시술 방법을 가지고 있는 원장님과 상담을 꼭 받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부 탄력 노화 방지를 위해 집에서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손상된 세포의 복원을 가속화시켜주고
건조함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물은 하루에 1리터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부 보습을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푸석해지고 예민해지기 쉬워서 피부 질환이 발생하기 쉽고 주름이 더 빨리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세요.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촉진시켜 주름을 유발하고 검버섯이나 잡티 같은 색소를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네 번째로 밤을 새거나 늦게 자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밤을 새거나 피곤하면 피부가 푸석해지는데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재생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시간에는 꼭 수면을 하시는 것이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좋은 습관입니다. 활성산소도 피부 노화의 주범이므로 항산화제를 섭취를 많이 해주시고 노화를 막기 위해 음주와 흡연을 삼가야 하며 적절한 수면으로 피부 노화를 최대한 늦추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 역시 노화를 방지하고 튼튼한 신체로 거듭나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스트레스인 만큼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과 도움되는 음식을 챙겨 먹고 규칙적인 식습관과 더불어 운동을 꾸준히 해준다면 분명 실제 나이보다 더 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톡스 많이 맞으면 나중에 얼굴이 이상해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보톡스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 볼륨을 주는 효과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피부에 주름이 박히는 시간을 지연시켜 주므로 간단하게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입니다. 필러 상담을 받고 왔는데 몇 cc를 시술 받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용량인지 알고 싶어요. 1cc는 1ml와 같고 우리가 흔히 보는 조그마한 요구르트 하나가 65ml이니 필러 65cc와 같습니다. 필러 1cc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인지 한번 짜 보겠습니다. 필러 1cc는 영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매우 소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환자들에게 전문의로서 당부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시술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인이 받을 시술의 특성 및 가능한 부작용을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치료를 받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본인이 기대하는 효과와 현실적인 효과에 대해서 의사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여야 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보톡스는 몸에서 완전히 흡수되고 분해되므로 효과가 4개월에서 6개월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시술을 받아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정답은 X입니다. 보톡스와 필러를 맞고 효과를 만족하고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또다시 시술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많이 불편했거나 시술을 안 받고 싶으시면 안 받으셔도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답은 O입니다. 표정주름은 오랜 시간 동안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 피부에 점점 박히기 때문에 보톡스를 적절히 맞아 주름을 억제하면 피부에 주름이 박혀버리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필러를 놓은 부분은 빈 공간이 아니라 주변 조직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정상적인 제품으로 정상적인 시술을 받았다면 흘러내리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끔 보톡스를 이마 부위에 맞고 이마 근육이 펴지면서 눈두덩이가 부은 듯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보톡스가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마 근육이 이완되면서 생기는 불편함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용량을 줄여서 시술하거나 시술 포인트를 약간 조절하여 시술 받으면 그러한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주로 시술되고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는 히알루로니다제라는 효소로 분해시킬 수 있으므로 녹일 수가 있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스킨 부스터는 피부에 전부 흡수가 되어버리므로 제품에 따라 시간차는 있을 수 있으나 병원에서 많이 시술되어지고 있는 스킨 부스터는 엠보싱이 안 없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제품들을 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일시적으로 약물 성분이 전부 흡수되기 전이나 일시적인 부종으로 잠시나마 그렇게 보일 수는 있으나 피부를 튼튼하게 해주고 잔주름이 좋아지는 효과는 있으나 볼륨이 차오르는 효과는 극히 미미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요새 보톡스 시술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중에 가짜 제품이 돌아다니는 것을 의사로서는 본 적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병의원에서는 가짜 보톡스로 시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보톡스는 용량이나 어떤 근육에 어떻게 시술하는지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이지 질환이나 미용 목적이나 똑같은 보톡스를 사용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피부 및 근막층에 초음파를 집적시켜 열에너지로 응고시키고 달라붙게 만들어서 처진 피부를 타이트닝 시키는 원리입니다.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하시기 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시술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시술의 기대감과 부작용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시술의 경중을 떠나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병원의 규모나 광고 수준에 기대지 마시고 의사의 숙련도, 경험을 고려하고 자신에게 필요하고 맞는 시술을 하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소모될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라이프 주름 개선과 노화 방지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린 가정학과 전문의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